요즘 SK 하이닉스 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른다 했는데 급기야 삼성전자 보통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공시는 역시나 HBM 반도체 칩일 텐데요. 먼저 최태원 회장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Anthony, you should sign. No, no. Sign over here. I will. I will. Always telling me what to do. Do you agree? 하이닉스 기술력은 이미 업계에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조차도 이젠 저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는 젠슨왕 CEO도 더 이상 개발 속도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에 아주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오늘은 300만 닉스까지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종가가 291만 9천 원이었다고 하니까 네. 100만 닉스 시대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300만 닉스가 목전에 오다니 네. 미리 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속이 쓰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가요.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왕좌를 수성해온 삼성전자 보통주를 밀어내고 코스피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올라섰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5.61% 상승한 말씀드린 것처럼 291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다고 하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 어제 모두가 놀랐던 거는 삼성전자 보통주가 하이닉스의 무서운 기세 이제 코스피 시총 1위 왕자의 자리를 25년 만에 무려 25년 7개월 만에 하이닉스에 내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좀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건 1999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등락이 있었는데 2000년 11월 21일 이후로 단 한 차로도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그게 어제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보통 삼전 닉스라고 얘기를 하죠. 올해 한 해만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거래소 하이닉스는 주가가 348%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95% 상승. 이 역시 대단하지만 하이닉스에는 뒤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건데 다만 이건 삼성전자 보통주에 해당이 되고요. 삼성전자 우량주가 있습니다. 이 그렇죠. 우량주 같은 경우는 179조 7,3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건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 1위를 차지하니까 과거 SK 하이닉스 사장의 이 발언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암울했던 SK 하이닉스의 그 시절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불과 20여 년 전에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사무실에 형광등을 하나씩 뺐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내 식당에 반찬을 하나씩 줄여야 했던 회사고요. 그 사내 식당에 냅킨이라도 좀 어떻게 비용 아껴보자고 전 사원들 손수건 가져다니기 운동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암울했고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전체 회사를 압도했었습니다. 네, 전기료를 아끼려고 사무실 형광등을 빼고 사내식당 반찬까지 줄였다. 지금의 SK 하이닉스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왜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금의 위용과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짠내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들으셨겠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형광등을 사무실에서 빼고 뭐 구내식당 반찬도 줄이고 냅킨 대신 손수건 들고 다니기 운동을 하고 지금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모든 구성원이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간다든지 뭐 수석급 이상이 월급의 10%를 반납한다든지 출장 갈 때 개인 마일리지를 사용하라든지. 아니 비행기 값도 안 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뭐 볼펜 하나도 자기 돈으로 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회사 경비까지 사비로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을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 집요함과 치열함의 경험이 지금의 하이닉스를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심지어 2001년 구조조정 폭풍 한복판에 서 있었을 때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의 핵심인 디램 사업부를 또 넘기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었다고요. 정말 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에야 AI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이 하이닉스가 만드는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지만 사실 디램과 같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나 비용이 일정치 않아서 과거에는 항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던 불안정한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구조조정 위기까지 몰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 마이크론사의 핵심 부서인 디램 사업부 넘기느냐 마느냐 이 위기까지 봉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걸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부결을 하면서 독자 생존하겠다는 끝까지 가겠다는 길을 택한 겁니다. 예. 그런데도 상황이 힘들었고 2011년에 극적으로 SK텔레콤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의 결정에 대해서 회의감이나 우려감 드러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대를 만난 겁니다. 물 만나 물고기가 된 지금은요. 그때 최태원 회장의 결단력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다 보니까는 온라인에서는 웃지 못할 사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한 사연자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무려 5억을 벌었는데 친언니가 5천만 원만 달라고 한다면서 고민을 올려서 또 이게 화제더라고요. 네, 자신을 흑수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5억 벌었는데 친언니가 결혼 지원해 달라네요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 여성은요 고졸 출신이고 공장 다녀서 10년간 1억 3천을 모았는데 이거를 하이닉스와 삼전을 통해서 계속 투자한 결과 5억 가까이 불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뺄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유지했고 그러니까 올해만 2~3배 정도는 더 벌었겠죠. 이걸 알고 있는 언니가 나 이제 결혼할 건데 5천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데 언니라도 네가 좀 도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동생이 알고 있는 언니의 재산은 3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전 재산의 2배 가까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고요. 네. 적어도 이 자매가 서로의 재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의 좋은 자매였다는 생각은 듭니다.